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Imagine 360 Immersive 360 Video Generation from Perspective Anchor라는 논문이고요. 지금은 아카이브에만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공개된 논문이고,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보여준 결과가 어떤지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비디오가 있을 때 이 이미진 360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360도의 파노라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360도 영상을 얻을 수 있고요. 특히나 이러한 모션이 있는 영상에서도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360도 비디오를 다루고 있습니다. 360도 비디오는 유저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VR, AR, 엔터테인먼트와 에듀케이션까지 굉장히 넓게 사용되고 있고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360도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 연구들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입력으로 파노라마 옵티컬 플로우를 넣거나 아니면은 이미 하이 퀄리티로 촬영된 파노라마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유저 친화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유저가 360도 비디오를 생성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진 360은 일반적인 퍼스펙티브 비디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그러한 비디오를 입력으로 넣고 뛰어난 어떤 360도 결과물을 생성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비디오를 넣고 360도로 만드는 퍼스펙티브 투 360도 트랜스포메이션은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찍는 이 퍼스펙티브 뷰는 굉장히 좁은 필드 오브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360도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촬영한 부분은 굉장히 작은 영역밖에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직접 촬영하는 이 퍼스펙티브 뷰와 이 전체적인 비디오, 360도 비디오를 다루고 있는 파노라마 간에는 도메인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0도 비디오는 우리가 앞도 있고 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롱레인지 모션 디스펜던시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한계점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파트는 디퓨전 모델입니다. 이미지 디퓨전 모델이 발전하면서 비디오 합성에서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스페이스 타임 팩토럴라이즈 유닛 아키텍처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VDM이라든지 이미진 비디오 같은 초기 연구들이 그 예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걸 텍스트 투 비디오로 할 수 있게끔 템포럴 그리고 혹은 3D 어텐션 레이어를 삽입해보자 라고 한 연구들이 있었고 잘 아시는 애니메이트 디프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지 투 비디오를 아예 생성하는 모델을 진행한 연구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잘 아시는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 같은 예시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서 비디오 아웃페인팅 태스크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비디오 아웃페인팅의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바깥 영역을 일관성 있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두 일관성 있게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디퓨전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전에 발표했던 M3DDM이나 Follow Your Canvas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퍼스펙티브 비디오를 확장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스크처럼 360도 파노라마 비디오 아웃페인팅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360도 파노라마 제너레이션입니다. 파노라마 제너레이션은 예전부터 연구되어 오던 주제입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겐 베이스드 프레임워크들도 등장을 했고
이후에 겐에서 디퓨전으로 바뀌면서 디퓨전 베이스드 어프로치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발표했던 논문 중에 테이밍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논문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테이밍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가 아닌 이미지 레벨 파노라마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비디오에서도 파노라마 제너레이션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는데 360 DVD 라는 논문이 있고 뭐 4K 4D라는 논문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론을 할 때는 그냥 퍼스펙티브 비디오를 인풋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마트폰 카메라 혹은 어떠한 생성 모델을 통해서 생성된 그러한 결과물을 이 퍼스펙티브 비디오를 넣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퍼스펙티브 비디오를 넣게 되면은 이 퍼스펙티브 비디오의 움직임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좌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360도이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어서 좌우의 움직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상하의 경우에는 이큐렉탱귤러에서 상하로 움직일수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고도, 그러니까 엘리베이션 이 상하 피치를 예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비디오의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가지고 LLM을 이용해서 어떠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넣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생성을 할 때 한 번에 바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밍 스테이블 디퓨전에 나왔던 것처럼 듀얼 브랜치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퍼스펙티브 뷰를 생성을 하고요. 하나는 파노라마 뷰를 생성을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360도 공간을 촬영한다고 했을 때 20개의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20개의 카메라를 촬영을 하는데 퍼스펙티브 뷰는 그 카메라 하나하나를 생성하는 거고 이 파노라마 뷰는 그 20개를 스티칭한 이큐렉탱귤러 이미지를 한 번에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간에 정보를 교환하게끔 함으로써 이 디테일은 유지하고 전체적인 구조는 또 파노라마 브랜치에서 유지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를 넣고 다음과 같은 360도 이큐렉탱귤러 비디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학습할 때는 반대로 파노라마 비디오를 입력으로 넣습니다. 우리가 파노라마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이 360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노라마 입력을 넣고 거기서 다시 퍼스펙티브로 프로젝션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파노라마 뷰에 우리가 카메라를 안에다 넣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그 카메라의 어떠한 포즈 파라미터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베이션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이 고도를 좀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학습을 해서 나중에 다양한 고도에도 대응이 가능하게끔 학습을 하는 거고 이러한 타겟 파노라마 비디오를 입력으로 넣을 때는 레이턴트로 먼저 보내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그 카메라 포즈 파라미터로 마스크와 마스크드 레이턴트를 만든 다음에 이 두 가지 유닛에 넣고 각각 생성을 하는데 이때 정보 교환을 통해서 좀 디테일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인데 순서대로 살펴보면은 먼저 Perspective to Equirectangular Mapping 그리고 듀얼 브랜치 비디오 디노이징 그리고 안티포달 마스킹 그리고 엘리베이션 어웨어 디자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Perspective to Equirectangular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퍼스펙티브 뷰를 360도 이큐렉탱귤러에서 그 비디오에서 보려면은 어떠한 그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고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살려두고 나머지를 마스크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T 프레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개 프레임짜리 동영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T는 20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퍼스펙티브 비디오를 이큐렉탱귤러 도메인에 먼저 프로젝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우리가 비디오 마스크를 얻게 되겠죠? 그걸 이제 지금부터 M 파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T 프레임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각각 프레임을 쌓아보면은 M 파노 1부터 T까지의 어떠한 그
마스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프로젝션을 한 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트레이닝 할 때는 우리가 카메라 포즈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 포즈 파라미터를 세 가지의 파라미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드 오브 뷰, 그러니까 얼만큼 보일 건지 화각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좌우의 움직임, 패닝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인 세타, 그리고 상하 피치인 파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파노라마 비디오와 그리고 그 카메라 포즈를 주어졌을 때 이런 다른 주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앵커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앵커 비디오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퍼스펙티브 앵커 비디오 1부터 T까지 이제 마우스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파노라마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퍼스펙티브 비디오에서 앵커 비디오는 말 그대로 그냥 퍼스펙티브 뷰 자체를 앵커 비디오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파노라마 뷰에서는 이 보시는 사진 같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지만 조금 더 고도가 달라지고 우리가 좀 더 위쪽을 촬영을 할수록 이러한 형태의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앵커 비디오로 사용할 때 이러한 비정형적인 형태는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앵커 비디오는 여기서 가장 큰 최대 내접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부분을 앵커 비디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퍼런스 시에는 앞에 트레이닝과 비슷하게 퍼스펙티브 비디오는 그대로 퍼스펙티브 앵커를 사용을 하고 파노라마 앵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포즈 추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마스크를 생성하고 그리고 파노라마 앵커를 획득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생성할 때 어떠한 것들을 컨디션으로 넣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퍼스펙티브 뷰를 얻었다고 했을 때 이 퍼스펙티브 뷰를 가지고 먼저 그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픽처 익스트랙션을 하는데 이때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의 그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프롬프트와 이 픽처 익스트랙트 된 것을 실제 사용할 때는 IP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컨디셔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모션 패턴하고 좀 구조적인 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픽처 익스트랙터와 텍스트 프롬프트를 둘 다 컨디셔닝으로 넣고 실제로 우리가 이 키렉탱귤러 형태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듀얼 브랜치 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듀얼 브랜치 전략은 테이밍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영감을 받아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각각 이제 여기서는 두 개의 유닛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파노라마 브랜치고 두 번째가 퍼스펙티브 브랜치가 되겠죠. 이 각각의 유닛은 크게 보면은 스페이셜 레이어 그리고 스페이셜 로라 그리고 모션 모듈 이 뒤에는 이제 어텐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스페이셜 레이어는 뭐 표현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레이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성하는 그 공간적으로 생성하는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는 모션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애니메이트 디프에서 나왔던 그 템포럴 레이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어텐션 레이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스페이셜 레이어 원래 그 SD의 웨이트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미 충분히 학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닛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로라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이 로라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학습을 할 때 퍼스펙티브와 파노라마 간의 해상도가 완전히 다르고 특히 파노라마는 2대1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상도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로라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애니메이트 디프에서의 도메인 어댑터와 약간 비슷한 역할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듀얼 브랜치의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쓰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파노라마를 만들 때 비디오는 원래
T 프레임, 그리고 3채널, 그리고 가로와 높이, 세로와 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레이턴트와 마스크, 그리고 마스크도 레이턴트를 입력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구로 바뀐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파노라마 브랜치를 할 때 우리가 퍼스펙티브 뷰를 20개를 사용을 합니다. 이 20개를 사용한 이유는 그 정 20면체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이 논문 이전에 뎁스 연구와 그리고 테이밍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이 정 20면체에서 영감을 받아서 20개의 퍼스펙티브 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가져왔고, 네, 이 부분에서는 이 두 개의 브랜치 간에 어떻게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로라 레이어를 좀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로라 레이에서는 셀프 어텐션과 IP 크로스 어텐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 레이어 자체에서 이제 어디에 집중할지 원래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던 것이고, IP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토큰하고 피처 익스트랙션 했던 것을 이제 컨디셔닝 할 때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 이 파노라마 레이턴트를 가지고 우리가 퍼스펙티브 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각각의 퍼스펙티브 레이턴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퍼스펙티브 레이턴트인데 실제로 이 레이턴트는 그 전체 파노라마 레이턴트에서 이런 방식으로 투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애니메이트 디프 쪽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리소스 프렌들리 파인 튜닝 스트래티지를 여기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라 레이어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모션 모듈을 학습을 할 때도 처음에 접근하는 것은 모션 모듈을 따로 배우지 말고 그냥 모션 로라를 원래 애니메이트 디프에서 도입을 했으니 모션 로라로 이 이퀴렉탱귤러의 모션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서플리멘터리에 사실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션 로라로 이제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브랜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전략을 갖췄고, 그래서 실제 학습을 할 때 로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스는 파노라마 브랜치의 이퀴렉탱귤러일 때의 이제 로스입니다. 로스가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노이즈가 있을 때 우리가 예측된 노이즈를 빼는데 그때 들어가는 것은 레이턴트와 그리고 타임스텝 t 그리고 컨디셔닝 타우 그리고 그 앵커 비디오를 넣고 우리가 노이즈를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퍼스펙티브 비디오도 동일하겠죠? 근데 이제 대신 여기서 앵커 비디오라든지 레이턴트는 퍼스펙티브 뷰의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유닛에서 병렬적으로 동시에 디노이징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로스를 계산할 때는 파노라마 로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 퍼스펙티브 뷰는 전체 n분의 1, 여기서 말하는 m은 우리가 퍼스펙티브를 20개로 쪼갰다고 했으니까 20분의 1이 돼서 각각 하나하나의 그 퍼스펙티브 뷰의 로스를 가중치를 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국 그 각각의 로스를 그냥 합치면은 최종 로스가 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단순히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그 360도 비디오이기 때문에 양쪽 끝이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들에서 참고해서 서큘러 패딩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사용을 했는데 이제 한쪽 끝을 할 때 조금 더 넓게 패딩을 준 상태에서 디노이징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인퍼런스에서는 다시 그 서큘러 패딩을 빼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양쪽 끝이 좀 심리스하게 연결되게끔 하는 전략을 도입했고요. 그 다음으로 360도 비디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안티포달 영역입니다. 안티포달 영역이 뭐냐면은 우리가 360도 비디오를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앞을 보게 되면은 저 멀리 있는 게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이겠죠? 근데 우리가 뒤를 보게 되면은 나한테 가까웠던 게 멀어지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과 뒤, 정반대는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 다 모두 앞으로 가는 느낌이면 사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는 안티포달 마스크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안티포달 마스크를 도입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텐션을 어디에 줘서 이 양쪽의 영역을 서로 참고하게 해야
리버스 모션을 잘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토큰 간의 유사성을 한번 봤더니 이 두 가지 영역의 텍스트 토큰 유사성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텐션에서는 조금 유사도를 높일 수 있었는데 그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정면이 되겠죠? 정면 부분과 동일하게 상응되는 반대편 180도 영역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분에 마스크를 줘서 서로의 데이터를 조금 참고하게 해서 우리가 파노라마 비디오들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이 모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0도 비디오의 특성을 살려서 이 서큘러 패딩과 안티포달 마스크를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좌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360도 비디오이기 때문에 크게 파라미터가 변경돼도 상관이 없는데 상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학습을 할 때는 마이너스 20도부터 20도까지 상하로 랜덤하게 각도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카메라의 각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결국은 이 학습할 때는 우리가 이 고도의 파라미터를 우리 결정할 수 있는데 실제 인퍼런스 단에서는 우리가 고도를 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전 선행 연구의 그 모델을 가져와서 이 엘리베이션을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지 기반이다 보니까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각각 하게 되면은 엘리베이션이 좀 튀는 문제가 있어서 리니어 레그레션을 사용을 해서 좀 스무스하게 바뀌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실제 학습을 할 때 어떤 데이터들을 사용했는지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60도 비디오 데이터셋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 웹360이라는 비디오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100개 정도 되고 이제 그 주로 실내에서 촬영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좀 모션이 없는 정적인 그러한 영상들이 많아서 저자들은 추가적으로 직접 유튜브에서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8600개 정도의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요. 이제 이때 좀 다양한 키워드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해서 최대한 정적인 거는 좀 제외해서 좀 동적인 부분을 학습할 수 있게끔 데이터셋을 구축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발 좀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Follow Your Canvas의 그 코드를 좀 참고를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2.1 기반의 애니메이트 디프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할 때는 로라를 사용을 했고 학습 스텝은 5만 스텝 정도 그리고 출력 해상도는 512 곱하기 1024 해상도입니다. 런레이트는 1, 2-5를 사용을 했고 하드웨어는 8개 엔비디아 A100 GPU를 사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적 평가입니다. 여기서는 매트릭을 2개를 사용을 했고 대부분 이제 퀄리티와 그리고 그 텍스트와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그런 매트릭들입니다. 선행 연구로 삼은 것은 애니메이트 디프랑 이제 레이턴트 랩 360 이제 이거는 360을 만들어주는 로라인데 이 두 개를 그냥 단순히 결합해서 사용을 한 것과 그다음에 팔로우 유 캔버스 여기서 팔로우 유 캔버스가 왜 나오냐 싶을 수도 있는데 팔로우 유 캔버스는 저희가 연구한 것과 비슷한 아웃페인트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 퍼스펙티브 비디오를 단순하게 아웃페인팅을 2대1 비율 정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큐렉탱귤러 형태는 갖추고 있지 않겠죠. 그리고 360 DVD는 이제 360 파노라마 비디오를 만들었던 선행 연구고 이러한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연구들보다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6명의 사용자를 초대해서 평가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미진 360이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미지로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러한 첫 번째 보이시는 이 이미지가 마우스가 있죠. 첫 번째 보이시는 이 이미지가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풋을 넣었을 때
이러한 카약을 타는 그러한 그 비디오를 이퀴렉탱귤러 하는 모습이고요. 이퀴렉탱귤러로 이제 생성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비교군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면은, 애니메이트 디프 기반으로 하면은 사실 일단 카약의 모션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 부분에서 특히 클로즈 루프 모습들을 조금 많이 볼 수 있고,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게 사실 그 애니메이션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좀 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팔로우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아웃페인팅 한 느낌이 일단 강하죠. 그리고 역시나 이제 360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클로즈 루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걸 비디오로 보여드려야 조금 더 좋은데 아직 비디오가 공개된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360 DVD는 이제 이건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은 건데 카약에 이동하는 모습은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관성이 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옆에 예시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클로스 루프 문제가 가장 좀 대두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 360 DVD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이제 그 엘리펀트가 사라진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는 반면에 이미진 360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코끼리에 다가가는 형태도 잘 구현이 되어 있고, 각 퍼스펙티브 뷰의 움직임도 가장 실제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뮬레이션 연구입니다. 먼저 듀얼 브랜치 전략을 사용했을 때와 그리고 퍼스펙티브 브랜치를 없앴을 때, 파노라마 브랜치를 없앴을 때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왼쪽과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좋은 결과물에 비해서 퍼스펙티브 브랜치를 없앴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점 한 시점 본 다음 합치는 거가 아니라 한 번에 그냥 파노라마 뷰를 생성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형태는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 360도 이퀴렉탱귤러 형태는 전혀 갖추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퍼스펙티브 뷰를 넓게 본 느낌이죠. 360도 클로즈 루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면에 파노라마 브랜치를 없앴을 때, 그러니까 각각 퍼스펙티브 뷰 20개를 생성한 다음에 그걸 단순히 스티칭한 느낌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글로벌한 컨시스턴시가 전혀 없고 일관되지 않는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티포달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 비디오를 입력한 비디오는 어떠한 그 드론 뷰에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안티포달 마스크를 사용했을 때는 이 디테일한 부분이 유지되면서 멀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움직임이죠. 근데 안티포달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일단 일관성 있는 움직임이 아니고 그러한 디테일이 유지되지 않고 또 전혀 우리가 앞으로 갈 때 이 뒤는 반대로 가는 그러한 움직임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션 어웨어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션 어웨어 디자인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 열기구가 올라가는 영상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지평선이 유지된 상태에서 고도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션 어웨어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지평선이 전혀 유지되지 않고 약간 찌그러지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지평선이 찌그러지면서 움직이냐면은 엘리베이션 어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우리가 입력하는 퍼스펙티브 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본이니까 반영이 되겠지만 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좌우 부분은 그 고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했던 이 듀얼 브랜치 그리고 안티포달 마스크, 엘리베이션 어웨어 디자인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투 360도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가능하게 한 첫 번째 프레임워크였고요.
완전히 몰입 가능한 360도 비디오를 퍼스펙티브 뷰 비디오에서 생성하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이전 연구들은 파노라마 옵티컬 플로우라든지 이미 고해상도의 파노라마 이미지가 필요했는데 그런 거 없이 완전히 퍼스펙티브 뷰에서 생성하게 한 그런 연구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을 요약을 하자면 듀얼 브랜치 전략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안티포달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리버스 모션을 잘 구현했고, 세 번째로 엘리베이션 어웨어 디자인을 통해서 다양한 카메라 모션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한계로 제시하고 있는 거는 그 엘리베이션 어웨어를 할 때 인퍼런스 단에서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 모델을 이전 모델 선행 연구의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너무 의존을 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나중에는 이러한 것도 안에서 자동적으로 가능하게끔 하는 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